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안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짓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모의 전투함정을 장기적으로 25척까지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하면서 한화 기업을 딱 찍어서 언급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금 함대 핵심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붙인 이제 트럼프급의 차세대 전함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클래스. 트럼프 클래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해군이 이제 주력으로 운영하는 게 9,500톤의 알레이 버크급입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말라라고에서 발표를 하면서 기존 것들은 너무 낡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트럼프 클래스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100배 강한 예.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트럼프 클래스가 한 3만 5천 톤, 4만 톤까지 얘기도 있는데 예. 지금 알레이버크급의 훨씬 몇 배가 되는 그의 규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세대 무기들도 다 탑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소 현황을 보면은 사실 예. 미국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 두 척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척, 그 다음에 이제 최대 25척까지 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화가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하고 지금 그 필리조선소의 한화가 이제 인수해서 투자한 거 50억 달러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지금 발언만으로 보면은 일단은 한미 마스가 그 조선업 협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냉전 시대 이후에 중단됐던 네, 전함 중심의 함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참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시 꺼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규모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대형 전함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탑재하는 걸 보면 예전에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이 항모를 이제 보완해서 같이 이제 여기에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역할도 하고 그 허브 역할도 하고 여기 장거리 이제 타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이제 그 해상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당연히 강대국 경쟁, 중국 같이 지금 그 해군력에서 엄청나게 속도를 붙이고 있는 국가를 마주한 상황에서는 미국도 이렇게 우위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이제 조선업 전반이 이제 미국이 워낙 지금 낙후가 된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동맹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재건하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예. 지금 앱스타인 같은 이제 공개 정치적 문제도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의 그 이미지 브랜딩, 트럼프 이름을 넣은 이러한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가동시키는 것이 조금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 그리고 네. 자신의 이름을 좀 새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장부터 케네디 센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달러 동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함에까지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자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존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영역인데 예. 이제는 전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전함 같은 이름 명칭들을 보면은 보통 그 주요 인물 도시, 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인 알레이버크급은 그 알레이버크 제독을 이제 이름을 따서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미국의 그 저희가 가장 잘 아는 핵추진 잠수함, 핵잠 그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주 이름이고요.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붙인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같이 예. 그런 항공모함에는 대통령 이름이 붙습니다. 다만 이제 현직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그렇죠.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지금 영국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자기애다라고 하고 있고 뉴욕 타임즈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통은 뭐 대통령님 이름으로 하시죠 하면 아니야 하지 마 보통 이럴 만도 한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약 유입 차단할 거다. 그래서 해상 봉쇄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원유 차단할 거다. 그런 이유다. 이런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마두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말하라고 해서 황금 함대 얘기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 기자들한테 베네수엘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도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유 수출 봉쇄를 왜 하는 거냐, 마두로 정부를 이렇게 축출하기 위해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방법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가져온 원유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는 뭐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대로 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조금 더 친미적이고 좀 좌파가 아닌 극우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 경쟁의 그림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이 수입하는 그 원유의 한 4%가 베네수엘라에서 오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조금 약간 발을 뺀 모습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피신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강대국 경쟁 간의 이런 대리 경쟁 양상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박사님은 그 뭐 금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쉽군요. 아쉽습니다. 예. 이게 그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 영향이 네. 금값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 금 거래를 하는 게 그 단위가 온스라고 합니다. 네. 1온스당 8.3돈입니다. 예. 돌반지 선물 네. 저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지출이 크게 했어요? 한돈은 절대 못하고 그렇죠. 네, 반돈에 반에 반돈 막 이렇게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8.3돈 그러니까 1온스당 그 금액이 4,450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네. 하나로는 660만 원. 이게 돌반지 8개 정도니까 네. 나눠보면 돌반지 하나당 한 지금 82만 원 네. 정도 육박하는 그 금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낮은 금으로 투자가 몰리면서 이제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 뭐 달러가 약세인 부분도 이제 금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에 네. 금값이 내려가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는 뭐 기대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중국이 경납고 기지 3곳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기 이상을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라고 하던데 네. 이 100기를 장전했다면 좀 중국의 군사적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보셨습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는 봤는데. 예.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최근 영화인데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납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지금 이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경납고는 그 중국이나 뭐 미국이 가진 이 ICBM 그 전략 그 탄도미사일을
이제 배치하는 그 시설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핵무기이고 당연히 큰 규모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ICBM을 바로 그냥 그 지상에 세워두지 않고 이렇게 지하 저장 시설에 경납고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인데 예. 그 지금까지는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 경납고의 수를 엄청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고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납고에 들어갈 만큼 ICBM 수를 중국이 가졌다라기보다는 그 수량을 얘기하다기보다는 이 경납고를 굉장히 늘려서 좀 약간 블러핑하는 과시적인 그러게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아예 이 경납고 안에 100개가 배치되었다라고 구체적인 수량을 얘기한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번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중국의 핵탄두가 600개라고 썼습니다. 근데 예. 작년 보고서를 보면 5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100개가 늘었고 또 이제 경납고에도 이미 100개 정도가 그 빠르게 증가하는 경납고 수량하고 맞게 그렇게 배치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의 핵 현대화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대만 입법원에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야권이 내년 상반기에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투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건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게 핵심이 여소야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이제. 전에 대만 갔다 오셨잖아요. 아, 갔다 예. 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지금 이번 그 탄핵 관련된 내용은 그 2024 선거 이후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지금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우리나라도 나라도 할까요? 예. 다른 나라도 다 여소야대면 다 그렇지만 뭐 네. 예산이나 이런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이제 양당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고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 이 지방 정부로 세입 배분을 늘리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 정부 라이칭더 총통의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하고 절차 문제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권은 지금 이 입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정당성이 없다 해서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바로는 뭐 26일에 탄핵 관련된 절차를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게 여소야대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뭐 외신들의 여러 보도를 보면은 실제 탄핵을 원한다기보다는 이 입법안 과정에 이제 그 총통 출석시켜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 절차를 좀 진행하려는 그런 의도. 그리고 또 대만도 내년 11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 이런 뭐 주도권 확보의 싸움이라고도 보는 그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5년 이상 일을 하면 예. 아파트 소유권을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받아야죠. 바로 지원하실 건가요? 예. 정말 아직도 집이 없는데. 네. 솔깃해지는 제안인 것 같은데 중국의 한 중견 제조업체가 실제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저희처럼 이제 도시가 가장 비싼 지역이고 예. 집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 저장소 원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 네. 여기가 지금 직원이 450명 정도인데 예. 5년 근속을 하면 이제 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직장하고 5km 거리고 규모도 한 40평까지도 그래요? 준다라고.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 직원을? 그건 5년 아니겠죠? 근속을 해야 돼요. 5년 근속을 하면은 이제 명의를 이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표는 이제 핵심 인재, 도시로만 가는 인재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예. 여기에 오래 정착하게끔 하는 것인데 예. 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로 그런 갈까요? 우리나라? 예. 저희 나라도 아니 우리나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로 해주세요. 왜 계속 저희 나라로 그래서. 예. 근데 저희 나라가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예, 예. 네 뭔가 이게 도시로 가는 또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 한 8명 정도가 이미 그 소유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채군요. 5채를 5채, 이미 알겠습니다. 이전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깜짝 선물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전설적인 유명 록밴드 맞습니다. 퀸이 네. 51년 전에 녹음을 했는데 공개되지 않았던 그 노래가 네.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 저는 엄청 좋아하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이 퀸 2 앨범에 원래 수록되려고 했던 그 백색의 세계의 그 겨울 팀을 가진 예. 거기에 이제 수록되려고 했다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퀸의 전신인 스마일이 연주했던 게 예전에 불법으로 유통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퀸이 이제 직접 한 것은 이번 공개된 게 처음이어서 예. 정말 선물 같은 그 발간이어서 꼭 들으려고 하고 그러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에 이 앨범 차트가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월드니쇼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